안녕하십니까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동아시아사 3차 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학습할 분량이 좀 많아서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저번 시간에 보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빠져서 지금 다시 보충하려고 합니다. 자, 동아시아의 최초의 인류 화석은 무엇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인류의 발달 단계가 여러분들 최초의 인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도구를 제작하는 호모 하빌리스 단계를 거쳐서 호모 에렉투스 단계죠. 직립인간인 호모 에렉투스 단계를 거쳐서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 단계로 발전하는데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등장했던 최초의 인류는요.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이때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최초의 인류는 자, 뭐냐면 호모 에렉투스였었습니다. 이 호모 에렉투스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완벽한 직립보행을 하는 직립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사용했던 그러한 인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어진 최초의 인류는 바로 호모 에렉투스고, 이 호모 에렉투스의 단계의 인류가 발견된 곳이 바로 중국의 위안머우 지역과 베이징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동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인류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중국 위안머우 지역과 다음에 베이징 지역에서 최초로 이 호모 에렉투스의 단계의 인류가 발견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약 20만 년 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에 인류가 삶의 흔적들이 발견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저 시간에 봤던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 다음에 연천에 있는 정곡리, 이런 곳이 다 이때 단계의 사람들의 흔적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반면에 약 4만 년 전후에 후기 구석기 때에 현생 인류가 등장했는데, 현생 인류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현생 인류는 어떤 단계요? 호모 사피엔스 단계의 인류가 우리가 현생 인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현생 인류의 단계가 등장하게 된 건 약 4만 년 전 후기 구석기 단계에 발견되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동아시아 지역의 신석기 문화인데 여러분들 이쪽 중요한 지도거든요. 반드시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아마 수능 시험 문제나 모든 시험 문제에 이 지도가 신석기 때에 이 지도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도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동아시아 지역 모든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졌다고요? 강가나 어느 지역이요? 해안가 지역의 신석기 문화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큰 강을 중심으로 해안가의 신석기 문화가 발달되어졌는데요.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 세 개의 강을, 중국을 흐르고 있는 세 개의 강을 꼭 기억하시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맨 위쪽으로 흐르는 이 강요, 이 강, 무슨 강요? 야오허강이라는 강이었고요. 다음에 이쪽에 흐르는 이 강, 무슨 강요? 황허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흐르는 강은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겠죠. 왜 그랬습니까? 지형 자체가 서고 동저 지형이기 때문에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상류, 이쪽이 중류, 이쪽이 하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요, 아래쪽에 있는 이 강은 무슨 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흐르는 강, 무슨 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쯔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요 근래에 들어오면서 양쯔강이라는 말보다는 자, 무슨 말로 쓰여지냐면요. 잠깐 뒤로 넘어가 보죠. 자, 창장강이라고 우리 교과서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양쯔강 또는
무슨 강이라고 부른다고요? 창장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창장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이 창장강이라는 얘기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 세 개의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중원 지역의 신석기 문화가 형성되어지는데 맨 위쪽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흐르는 강 무슨 강이요? 야오허강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야오허강 유역에 형성된 신석기 문화를 우리가 무슨 문화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문화요? 이 글자 쓰는 게 힘드네요. 전자칠판이. 자, 풍산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이름만 보고 뒤에 세부적인 설명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황허강 중류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 황허강 중류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이 신석기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이 좀 생소하죠. 양사오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사오 문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이 황허강 하류 지역에 형성된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원, 커우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황허강의 중류 지역의 양사오 문화와 하류 지역의 다원, 커우 문화가 이것이 신석기 후기가 되면요. 하나의 문화로 합쳐지는데요. 합쳐져서 신석기 후기에 새로운 하류 지역에 형성된 이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부른다고요? 룽산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룽산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언제요? 신석기 후기에 이와 같이 양사오 문화와 다운커우 문화가 합쳐져서 새로운 신석기 문화인 신석기 후기의 문화인 룽산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 밑으로 보시면요. 양쯔강이죠. 자, 양쯔강 유역에 형성된 문화가 바로 무슨 문화요? 자, 양쯔강 하류에 형성된 문화가 허, 무, 두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무드 문화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굉장히 이 지역은 양쯔강 하류 지역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동아시아 지역 중에서 최초로 무슨 농사가 시작됐던 지역? 벼농사가 시작됐던 그 지역이 바로 허무드 문화 지역 요 지역이죠. 그렇죠? 요 허무드 문화가 후기가 되면서 신석기 후기가 되면서 무슨 문화로요? 양주 문화로 또 발전하게 되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원 지역, 중국 지역의 문화는요. 이와 같이 홍산 문화, 다원커우, 다음에 양사오, 룽산, 허무드 이와 같은 문화들이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일단 이름부터 좀 익혀두시고요. 상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빗살무늬 문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때 신석기 지역의 신석기 때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문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일본의 이 신석기 문화는요. 새끼줄 모양을 가진 토기들이 제작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본의 신석기 토기를요. 조몬 토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조몬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남은 이 베트남의 신석기 문화요. 베트남의 신석기 문화를 좀 어렵네요. 뭐라고요? 풍, 응, 우, 옌 문화다라고 얘기합니다. 풍은 우옌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동아시아사를 이제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 아닌 중국말 또 베트남말 또 일본말 이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생소하시고 공부하는데 암기하시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입에 익숙하게 익히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은 큰 세 개의 강, 야오허강과 황허강과 창장강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신석기 문화가 형성되어졌고,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석기 때 빗살무늬 토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빗살무늬 토기 문화가, 일본 같은 경우는 새끼줄 문양의 토기가 발견되는데, 자, 조문 토기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조문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자, 북부 베트남의 신석기 문화를 풍웅 우옌 문화라고 이야기한다라고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야허강 유역, 제일 위쪽에 있는 야허강 유역에 형성된 문화를 선생님 무슨 문화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문화요? 풍산문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풍산문화, 이 지역을, 풍산문화 지역을, 야허강 지역에 풍산문화가 형성된 이 지역을 잘 살펴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은 특히 뭘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냐면요, 옥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우리 보석 옥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옥을 가지고 조각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옥을 다루는 그러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풍산문화 지역이었습니다. 다음에 여신에 대한 숭배, 여신에 대한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물을 보니까 여신을 형상을 띈 그러한 조각품도 발견되어지기도 했었거든요. 다음에 황허강 유역의 문화 분석 보겠습니다. 자, 황허강 유역의 문화 중에서 제일 먼저 중류 지역의 문화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류 지역의 황허강 문화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양사오 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사오 문화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어느 지역이요? 황허강 중류 지역에 형성된 신석기 문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대표적인 토기요,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채라는 것은 색깔채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채색된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서 문양을 그린 그러한 채도라는 토기가 제작되어졌고요. 다음에 홍도라고 해서, 홍이라는 것은 빨갛다는 얘기잖아요. 빨간 토기, 붉은색 그러한 토기, 이런 것들이 제작되어졌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이 채도 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요. 자, 이 황허강 하류 지역에 형성된 문화, 다원 커우 문화입니다. 자, 요거는요, 황허강 어디요? 하류 지역에 형성된 문화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 황허강 유역 하류 지역에 만들어졌던 다원 커우 문화는 이때 홍도라고 하는 그러한 또 토기가 제작되어지다가요, 후기에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색깔이 이제 바뀌는 흑색으로, 금은색으로 바뀌어지는 흑도가, 이게 잘 안 되네요. 흑도라는 그러한 토기가 또 제작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써볼까요? 또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또 토기가 세발 달린 토기. 자, 요것도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원커우 지역엔 흑도와 세발 달린 그러한 토기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 요것도 하류죠. 하류 지역에 형성된 문화인 룽산 문화라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스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이 룽산 문화는 이 두 개의 문화가 합쳐져서 형성된 문화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양사오 문화와 다원 커우 문화, 두 문화가 합쳐져서 이 룽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어디예요? 하류에 형성되어졌고요. 언제요? 신석기 후기에 만들어진 그런 문화이고, 양쯔강과 야오허강 유역의 신석기가 쇠퇴했다.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가 쇠퇴하고 무슨 문화로? 신석기 후기에 룽산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요. 자, 창장강 유역에 형성된 문화는
자, 이 지역의 형성된 문화는 아까 얘기했죠? 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허무드 문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무드 문화라는 거요. 자, 이 지역은 중국의 무슨 농사의 중심지라고 얘기했죠? 무슨 농사요? 벼농사요. 그렇죠. 벼농사, 쌀농사의 중심이고 동아시아 지역 중에서 제일 먼저 벼농사가 행해졌던 지역이 바로 이 허무드 문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는 언제 처음 시작됐습니까? 청동기에 처음 시작됐다라고 얘기했죠. 중국의 벼농사의 첫 시작은 신석기 때부터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신석기 때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됐던 지역은 창장강 유역의 허무드 문화 이 지역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자, 농사가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뼈나 나무로 제작되어진 뭐가요? 농기구가 유물로 많이 또 발견되어지는 지역 또한 바로 이 허무드 지역입니다. 다음에 가축도 이 지역은 또 농기구도 농사도 지었지만 그와 함께 또 가축도 사육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허무드 문화이고요. 이 허무드 문화가 후기에 룸산 문화와 합쳐지면서 이때 양주 문화라고 하는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주 문화로까지 발전했다라는 거 정리했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대표적으로 홍산 문화에 발견됐던 홍산 문화 지역은 쌤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야허강 유역의 홍산 문화 지역은 옥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서 옥을 재료로 해서 이런 조각품, 이게 용이거든요. 자, 용의 모양을 이렇게 옥으로 연마한 그러한 대표적인 유물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여신을 숭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좀 보시기에 좀 굉장히 무섭게 생겼지만 여신입니다. 자, 여신의 이러한 조각상도 발견되어졌고요. 다음에 자, 이 야허강 유역의 홍산 문화에서 발견된 토기입니다. 이게 기하학적 문양이 이렇게 들어간 이러한 토기가 또 발견되어지기도 했었고요. 다음에 자, 우리가 황허강의 먼저 중류 지역에서 발달됐던 양사어 문화 지역에서 발견된 채도 이거죠. 여기에 다양한 색깔을 이용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또 유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다운커우 지역의 토기를 보니까요. 흑도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세 발 달린 토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때 우리 앞에서 봤던 황허강 하류 지역에 형성된 다운커우 지역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토기 세 발 달린 다리가 지금 몇 개입니까? 3개가 있죠? 그래서 세 발 달린 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에서요? 황허강 하류 지역에 형성됐던 다운커우 지역이고요. 다음에 자, 창장강 하류 지역에 형성됐던 쌀농사의 중심지였던 허무드 문화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요.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멧돼지와 여기는 멧돼지가 새겨진 그러한 그릇이 나왔는데 또 여기에 또 뭐가 새겨진 게 있냐면요. 벼가 여기에 새겨진 그러한 또 토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지역, 허무드 지역은 벼농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행해졌고 또 가축의 사육도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때 보여주는 허무드 문화의 그러한 유물이고요. 요게 뭐라고요? 농기구입니다. 자, 이때 사용했던 농기구도 발견되어졌고요. 다음에 풍웅우옌이라고 하는 풍웅우옌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발견된 그러한 풍웅우옌 토기고요. 다음에 일본에서 발견된 가장 대표적인 토기인 신석기 토기인 조먼 토기이고요. 새끼줄 문양의 그러한 토기고요. 이거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 빗살무늬 토기, 요게 우리나라의 신석기를 대표하는 그러한 토기죠. 다음 자, 한반도, 일본, 베트남의 신석기 문화 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자, 볼게요. 신석기 때는 수렵과 어로 중심의 생활을 했고 조기장 등의 밭농사가 행해졌습니다. 밭농사가 행해졌고 뭐는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 논농사는 행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자,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청동기 시대에 와서야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고 원시 신앙인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원시 신앙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요.
자, 당연히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도 토기가 제작되어졌는데 이름 민무늬, 덧무늬, 또요 가장 대표적인 토기, 빗살무늬 토기 이러한 토기들이 제작되어졌다라는 거 다 설명했고요. 다음에 일본 열도에는 새끼줄 무늬가 대표적인 무슨 토기요? 조먼 토기가 제작되어졌다. 앞에서 살펴봤죠? 자, 조먼 토기가 제작되어졌고요. 여성 모양을 한 토우, 흙으로 만든 인형 이런 것들이 제작되어졌는데 여성이라는 것은 이때는 다산의 상징이고 이 다산이라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또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요, 우리가 베트남 지역의 신석기 문화인데요. 베트남 지역의 초기에 초보적인 초기 단계의 신석기 문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호아빈 문화라고 얘기해요. 호아빈 문화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호아빈 문화를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후기 신석기 문화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무슨 문화? 우리가 살펴봤던 풍음 우옌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의 신석기 문화는 풍음 우옌 문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풍임 우옌 문화의 특징이 아까 선생님이 토기 봤죠? 근데 그 토기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모양 자체가 예뻤죠?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자 굉장히 좌우대칭도 잘 맞는 그런 토기잖아요. 그래서 이 토기를 보니까 그냥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뭘 사용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돌림판, 그러니까 오늘날 뭐 그 도자기 만들 때 물레 있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돌림판을 이용해서 토기를 제작했구나. 다음에 갈돌, 곡식을 가는 가루를 만드는 그러한 갈돌이 베트남에서 신석기 때 벌써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유물들이 이 돌림판과 갈돌 이런 것들 또 돌림판을 이용한 그러한 토기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졌다. 그래서 신석기 풍우옌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의 전개인데요.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는 자 여기 잠깐만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신석기 시대 말 농경 기술과 도구가 발달하면서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산력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은 다 했고요. 그러면서 생산력이 증가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먹고 남는 무슨 생산물이?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 이 잉여 생산물, 먹고 남는 것들은 누가 가져야 될까요? 힘이 센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센 사람이 가지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자,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요? 지배계급이 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뭐까지 발생하게 되는 계급이 발생하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평등한 시대가 아니라 무슨 사회? 불평등 사회가 만들어지는 최초 시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청동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요. 청동은요. 굉장히 어땠다고요? 귀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청동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용품이나 농기구로는 제작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청동은 굉장히 귀한 만큼 재사용 도구나 아니면 뭐로요? 무기나 아니면 지배층의 뭐를 장신구로 사용이 되어졌고 농기구는 여전히 청동기 시대이지만 농기구는 여전히 뭐로 사용한다는 거? 간섭기로 제작되어졌고 이 청동기 시대 때 간섭기로 제작되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가 반달 돌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다음에 자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제 시족이 합쳐져서 부족 사회로 발전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이 부족들 간에 이제 전쟁이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게 되어졌었습니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농업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땅에 대한 소유욕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다른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전쟁이 보다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강한 부족들이 청동을 소유한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통합하게 되면서 마침내 여러 개의 부족이 하나의 뭐로 형성되어지는 국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단계로까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그러한 것이 발생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것도 청동기 시대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석기 문화의 쇠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양쯔강 유역과 야허강 유역의 신석기 문화는 점차 쇠퇴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점차 쇠퇴했고 청동기 문화는 황허강 유역의 신석기 문화인 무슨 문화요? 자, 후기의 신석기 문화 뭐로? 후기 신석기 문화, 선생님이 얘기했죠? 황허강 유역에 있었던 문화, 자, 중류에 있었던 무스 문화와 양사오 문화와 하류 지역에 있는 다원커우 문화가 신석기 후기가 되면 무슨 문화로 발전한다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룽산 문화로 발전한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룽산 문화로 발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룽산 문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 기원전 2000년경에 초기 국가 단계로 발전했고 중국의 최초의 왕조였던 전설상의 최초의 왕조인 하 왕조가 이때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중국에서 하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그런 명확한 근거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하 왕조를 중국 왕조의 시초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쨌든 하 왕조가 아직까지는 전설상의 왕조이긴 하지만요. 이 룽산 문화 지역에서 얼리터우 궁전의 유적이 발견되어졌는데 이 얼리터우 궁전이 바로 하 왕조의 궁전일 거야 라고 지금 중국에서는 추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런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청동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고증학적으로 입증된 최초의 나라, 청동기 시대 때의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로 보자면 뭐 같은요? 고조선 같은 그런 나라가 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중국에서 고증학적으로도 인증된, 고고학적으로 인증된 그러한 최초의 국가는요, 상이라는 나라입니다. 상왕조이거든요. 자, 이거는 BC, 기원전 1600년경에 최초로 상이라는 왕조가 만들어졌고 이 청동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발달시키면서 청동기 무기 또 청동 제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상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제기 우리는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청동 방울, 청동 거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 근데 이 상왕조에서 만들어진 제사용 도구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4발 달린 솥입니다. 이 솥은 밥을 하는 게 아니라요. 뭘 피우는 거, 제사 지낼 때 향이나 이런 것들을 피우는 그러한 솥이고요. 다음에 이때는 제정일치 시대였었고 당연하죠. 우리나라 고조선 또한 당군 왕검이라는 칭호 속에서 제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상나라 또한 제정일치 사회였고요. 이때 정치를 바로 신정정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정일치 또는 신정정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사장이 왕을 겸하는 그러한 통치를 우리가 제정정치, 제정일치 또는 신정정치라고 이야기한다. 똑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이 제사장이 이것은 하늘의 뜻을 물어서 신의 뜻을 물어서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분장은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한다라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신정정치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중원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요? 몽골 고원이 있었던 북방 초원 지역에 있었던 청동기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은 중원과는 또 다른 그들만의 북방 유목민족들만의 그러한 청동기 문화를 형성하고 살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유적지가 제사를 지냈던 거대한 돌을 막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유적이 있는데요. 그 유적지를 히르기스루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그들만의 무덤 양식을 있었는데 그 무덤 양식이 판성묘라고 하는 그런 무덤 양식이 있고요. 다음에 기념비적인 사슴돌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또 유물로서 그들의 북방 지역의 유목민족들의 청동기 문화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유적들이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인데요. 다음 특징을 지닌 신석기 문화가 발달한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굉장히 쉬운 그러한 문제이긴 하네요. 자, 호아빈 문화가 전개되면서 초보적인 간석기가 사용되어졌다. 자, 베트남 지역의 신석기 문화. 초기에 베트남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호아빈 문화라고 얘기했고요. 신석기 후기 지역. 베트남의 신석기 후기의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얘기한다고요? 쌤이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좀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풍웅 우엔 문화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호아빈 문화, 풍웅 우엔 문화 둘 다 어느 지역입니까? 베트남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네요. 신석기 후기에 풍웅 우엔 문화에서는 갈돌을 이용한 농경이 시작되었다. 자, 갈돌로 곡식을 갈고요. 다음에 뭐예요? 돌림판을 이용해서 토기를 제작하는 여기 나와 있죠? 자, 돌림판을 이용해서 정교한 문양의 토기를 만들기도 했다. 당연히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베트남의 요 지역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네요. 답은 5번이고요. 자, 가 지역은 황허강 하류 지역이니까요. 이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하류 지역의 다원 커우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지역에는 무슨 홍산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 문화, 다음 라 지역, 조몬 토기 문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습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차시에 보겠습니다.